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뢰인분들 중에 쌍방폭행에 대해 질문이 워낙에 많으셔서 유형별로 사안을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제 공격을 받은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 밀친 경우에도 폭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뿌리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훨씬 많이 맞은 경우인데요. 정형외과에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이 나오고 나는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폭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내가 훨씬 많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많이 다친 경우 상대방은 상해죄로 저명이 변경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형사처벌도 훨씬 강하게 받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폭행이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인데요. 내가 혼자서 여러 명과 몸싸움을 하여 다투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격을 가하여 내가 일방적으로 맞은 특수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내가 여러 명과 싸우면서 대부분 맞았지만 그중 한 명을 가격하였다면 이 한 명은 피해자가 되고 또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제3자를 괴롭히고 있어서 내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리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 누가 빌미를 제공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웠다는 사실 자체로 폭행이 되고 각자가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일 뿐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너무 억울하다며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데요.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위한 것, 즉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경우라야 하는데, 쌍방폭행은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행위가 있었던 이상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해자가 칼을 쓰거나 가해자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라던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방어만을 하였다면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위 행위로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가 때린 만큼 처벌받고 또 때린 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의 경우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만 처벌 수위를 높이기도 어렵고 내가 폭행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